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정말 재앙 같은 비율이거든요. 왜 이렇게 우리나라면 유독 집착하는 걸까? 자본주의 시스템은 아파트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부동산 하는 걸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본주의 길잡이별 폴라리스 유진입니다. 벌써 2024년도도 두 달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시간이 빠르죠? 이커머스 시장은 상황이 심각합니다. 중국발 공습도 원인이겠지만 전반적인 경기 상황이 더 큰 원인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물량 기준 거의 30% 정도 축소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생업이니까 늘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방법을 찾겠죠. 그리고 자연히 경쟁력이 더 강해질 기회로 만들어야겠죠. 동종업계에 계신 분들 모두 힘내시고 극복해 갑시다. 요즘 태평양 건너 미국 시장 쪽은 거의 축제 분위기죠. 엔비디아 정말 대단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한편으론 너무 부러워요. 시총 2조 달러짜리 회사도 혁신을 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믿고 기다려주고 투자해준 주주들에게 보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자산시장 관련 얘기와 혁신에 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우선 작년 말에 나온 통계를 먼저 볼게요.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입니다. 2022년 기준 가구당 자산은 5억 2,727만 원으로 전년 대비 3.7% 감소했습니다. 다들 예상하듯이 부동산 가격 하락이 반영됐을 거예요. 부채는 약 9천만 원이고 순자산도 역시 감소해서 4억 3,540만 원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매년 하는 조사인데 2012년 통계 작성 후 11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가계자산이 축소된 걸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냥 통계일 뿐입니다. 아시다시피 통계는 어느 정도 마사지가 가능하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현실은 더 참담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이것마저도 평균값이라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해요. 1등부터 100등까지의 평균값과 50등의 중위값은 또 다르겠죠. 아무튼 결론적으로 1년 동안 대한민국은 후퇴를 한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할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의 비중인데요. 통계를 보면 25대 75로 확인이 되지만 실제는 아마 주식과 부동산으로 줄여서 보면 2대 8 혹은 극단적으로 1대 9까지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사실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정말 재앙 같은 비율이거든요. 물론 부동산은 우리 실생활에서 없어서 안 될 무조건적인 필수제입니다. 중요한 필수제이지만 너무 과도한 편중은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이미 가계부채는 우리나라 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저금리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과열되면서 가계부채는 GDP 대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고 심지어 전체 GDP를 초과하는 현상까지 도달해 진짜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니 2022년부터 진행된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이자 상환의 부담까지 가속화되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어 향후 우리나라 경제 회복에도 좀 큰 부담으로 작용될 것임이 확실합니다. 역전세는 더 말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죠. 자, 그럼 왜 이렇게 우리나라 자산 중에 유독 부동산 비중이 높아진 걸까요? 사실 저도 전국을 임장 다니면서 투자 자산으로서 부동산을 공부하고 경험하면서 왜 이렇게 부동산 하는 걸까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또 작년에 경매를 통해 대전 지역 아파트를 취득하면서도 이게 과연 맞는 걸까? 최선인가? 많은 고민을 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우선 현실 세계에서 부동산은 두 가지 단점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여타 다른 자산과 달리 보유 자체만으로 세금이 부과되죠. 하지만 그건 크게 부담스러울 정도는 아닙니다. 물론 볼륨 큰 부동산을 소유하신 분들은 종부세까지 감당을 하셔야겠죠. 자, 문제는 두 번째인데 유동성이라고 할까요? 황금성이 떨어집니다. 즉, 현금화가 쉽지 않죠. 특히 지금처럼 금리가 부담스럽거나 시장 자체가 어려울 때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왜 부동산일까요? 왜 이렇게 우리나라면 유독 부동산 하면서 집착하는 걸까요? 부동산 왕국, 부동산 공화국이라고까지 언급되는 이 상황, 원인이 뭘까요? 짧은 경험이지만 제가 정리해본 걸 토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크게 4가지로 분류해봤는데요. 첫째는 물리적인 이유입니다. 인구는 많고 상대적으로 택지 면적이 너무 좁습니다. 서울만 봐도요, 인구 900에서 1000만, 수도에 이렇게 산이 많은 나라도 없을 거예요. 필수제인 부동산을 공급할 수 있는 택지 면적 자체가 한정적입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한 조건이죠.
개선할 수도 극복할 수도 없는 한계라고 인정합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인 이유인데요. 내 집 마련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죠. 누구는 뭐 병적이다, 뭐 컴플렉스다 라고까지 말하지만 저는 90% 공감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고도 성장을 했고 좋은 입지의 주택을 선호하는 건 당연합니다. 세 번째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모든 자산 중에 부동산만큼 레버리지가 용이한 자산이 없죠. 물론 주식도 담보대출이 가능하고 아예 레버리지 상품도 분명 존재하죠. 코인도 좀 번거롭지만 레버리지 가능해요. 우리나라에선 안 되지만 외국 거래소로 옮기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부동산은 너무 쉽게 가능하죠. 심지어 80%, 뭐 90%도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시장 변동성 때문이죠. 근데 그건 너무 어린아이 다루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모든 투자는 본인 책임이에요. 레버리지도 본인 판단, 본인 책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열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건 논외하고 진짜 구조적인 문제는 바로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전세제도입니다. 갭 투자라고 하죠. 부동산에 접근을 용이하게 해주는 이 전세제도가 핵심 중 하나겠죠. 지금은 역전세 때문에 전세 사기 문제, 정말 대책이 없는 골치 아픈 현안이죠. 예전에는 서민주거 안정의 효자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구조조정의 발목을 잡는 원흉이 되어버렸습니다. 안타까울 뿐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상대적인데요. 뭐 역사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말이 있죠. 부동산으로 부자된 사람은 많지 주식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 얼마나 되냐. 부동산은 실체가 있고 땅은 정직하다. 아니면 주식을 하면 거지가 된다. 심지어 코인은 더하죠. 뭐 다 뻔한 얘기들이지만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하는 부분도 분명 있을 겁니다. 주식은 반토막도 나고 20-30% 빠지는 건 일상이죠. 애플도 30% 하락한 적 몇 번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나라 주식은 뭐 말해야 뭐 할까요? 뭐 비트코인의 과거 변동성은 완전 드라마죠. 살아서 꿈틀거리고 요동을 칩니다. 그에 비해 과거 역사적으로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작았습니다. 주식은 반토막도 일상이고 상장 폐지도 되지만 부동산의 세계엔 그런 건 없었죠. IMF 때를 예외로 하면 대한민국 부동산은 꾸준한 우상향, 그야말로 불패 성공의 신화 그 자체였습니다. 그에 비해 자산으로서 우리 주식시장은 솔직히 어떤가요? 얼마 전에 어떤 유명하신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총수들은 주식이 오르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죠. 기본적으로 남북이 대치 중이고 내수 시장이 작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바꾸기 힘든 구조적인 한계는 인정하지만 그보다 핵심은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낮은 주주 환원이 주 원인이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알고 계셨나요? 사실 소득이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건 아니지만 주식 투자는 간접적으로 이미 다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네. 바로 국민연금이죠.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줄 국민연금이 이미 상당한 부분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매월 납부하는 국민연금이 우리 주식시장 큰손 중에 큰손이잖아요. 근데 이쯤 되면 심각해지죠. 조만간 이 문제에 대해서 내용도 정리해가지고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다 떠나서 중요한 건 이거죠. 자본주의 시스템은 아파트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가치를 창출하고 고용을 하고 투자를 하는 기업으로 성장한다는 거. 이 부분은 정말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주식시장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오명을 좀 벗고 온 국민의 사랑을 받는 그런 시대가 빨리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더 이상 박스피라는 오병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해 보고 있는데요.